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설명 하나씩 보면 우선 각 가정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가지고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지. 소비자가 쓰는 물가 지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설정할 때 이게 기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통화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실제 수치, 그러니까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전망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높은 경우 화폐 가치가 긍정적이라고 이래 돼 있더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우선 갈게요. 5번은 인플레이션 변동을 측정하는데 물가지수가 이용은 되는 거는 맞아. 맞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쌤도 솔직히 나도 이거 여러 번 읽어봤거든. 근데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 근데 실제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안 높아. 안 높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안 높다는 뜻인데, 그럴 경우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실제로 물가가 별로 안 올라간다는 거지. 이건 이해돼? 예상보다 물가가 낮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가치가, 그래 이게 설명이 어렵더라. 가볼게. 자, 예상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4%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 보니까 실제 수치가 2%밖에 안 돼. 그럼 물가가 예상보다 적게 올라간 거야? 아니면 덜 올라간 거야? 적게랑 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할게. 원래 예상은 4% 오를 거라 생각을 했어, 소비자 물가지수가. 근데 2%밖에 안 올랐어. 덜 올라간 거지. 그치? 자, 덜 올라간 거지. 그래, 말이 이래 말하기 어려운데, 자, 그러면 덜 올라갔으면 예상 수치가 낮으면 화폐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부정. 왜? 돈을 많이 안 써서? 돈을 많이 안 쓰면 화폐 가치가 부정적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썼으니까. 아니, 너 이거 정답 보면 이해됐어?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 이거 정답 보고 이해됐어? 사람들이 이건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자, 이거 높은 한번 지우고 볼게. 자, 이거 난 솔직히 나 좀 헷갈렸어.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실제 수치가 낮은 경우, 실제로 물가가 별로 안 올라갈 경우 화폐 가치가, 물가가 잘 안 올라간다는 건 화폐가 강하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막 올라가거든. 그래서 코로나 때 화폐를 엄청 풀으니까 물가가 겁나 올라갔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예상치보다 실제 수치가 소비자 물가가 낮다면 긍정적인 거 아니야? 나는 그래 이해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정답은 이래 돼 있고, 높은 경우 화폐 가치가 긍정적이라 돼 있더라고. 그래서 예상치보다 이건데, 솔직히 이건 좀 헷갈리더라, 쌤도.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우선은 정답은 4번. 알겠지? 근데 나머지 말이 너무 맞아. 그래서 솔직히 이건 좀 헷갈렸어, 나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나는 이건 솔직히 오히려 오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예상치보다 실제 수치가 낮다는 거는 지금 화폐 가치가 긍정적인 거지. 왜냐면 보호가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패스하고,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았고. 자, 두 번째. 저 문제만 유일하게 1번이었는데 좀 그랬어. 자, A는 소비의 주체니까 가게고, 그 다음에 생산의 주체니까 기업이고, 그 다음에 재정의 주체니까 정부지.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는 맞고, 가게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 해야 안 해? 하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그리고 국방 유지하는 건 맞고.
그래서 가운데 거만 틀려서 그런 거고. 그래서 2번은 좀 쉬웠고.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을,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보면 이것도 나올 확률이 너무 높지? 완전 경쟁시장, 독점 경쟁시장, 가점, 이렇게. 자, 이거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게 표가 참 잘 돼 있더라. 정리가 다 돼 있어. 그래서 그냥 특징적인 걸 좀 보면은, 독점 시장은 한 명만 공급하는 거 맞지? 그리고 주로 요거는 그 다음 상품은 대부분 완전 경쟁 시장은 뭐겠어? 동질적이지. 그치? 모든 배추가 똑같은 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일물일가라지. 그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진입장벽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은. 그에 비해 독점 시장은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워. 자, 시장 가격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서 가격을 그냥 수용하는 거고, 그리고 독점 시장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사이에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독점 시장에 비해는 적다는 거지. 근데 봐봐,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얘가 높겠어, 얘가 높겠어? 둘만 따지면. 얘가 더 크지. 그런 뜻이야. 상대적으로 보면 얘가 더 크다는 거다. 갈수록 커진다는 거야. 그래도 저금인 거고.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로 이득을 보는 게 없어. 즉, 딱 그 가격 아니면 안 팔리기 때문에 농부가 배추를 농사하고 딱 농사에서 일당만큼만 버는 거지, 그 추가로 이득은 없다는 거야. 근데 흔히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쌤,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면 일한 값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저거를 공급해야 하지만 일한 수당까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혹시 이걸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음식점이야. 그래서 약간 질적 차별화를 줘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그리고 과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통신사들, SK, LG 이런 식으로가 가점인 거지. 그리고 독점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데, 단 한국전력이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크게 막 안 추가하려서 그렇지, 이윤 추가하려면 추가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KTNG지. 독점은 담배, 외국산 담배 빼고 그런 식으로. 그 담배값 막 올려도 막 괜찮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담배도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니은 디귿 한번 가볼게. 자, 위에서 요거 기역은 뭐였어? 동질적이 맞았고, 니은이 과일, 쌀, 채소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차이가 있죠. 이천쌀, 여기 전곡쌀, 품질 약간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경제에서 예를 따질 때는 굳이 따지면 요게 그나마 넣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디귿에는 병업 음식점, 요런 양장점 같은 게 있다는 거 봐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을은 여기 있지만 적지만 있다는 거, 즉 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표 아주 좋더라. 같이 좀 계속 봐줬으면 좋겠어. 자, 4번. 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볼펜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자, 볼펜의 균형 가격과 만약에 수요량만큼 다 사준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의 가격은, 자, 여기 보면 분홍색이 수요량이지, 그리고 검은색이 공급량이고, 보여? 한번 내가 가볼게. 이게 공급 곡선이야. 오케이? 미안. 다시 조금만 여기를 지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로 가볼게. 이게 수요 곡선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디서 설정이 돼? 3,000원. 여기지. 얼마? 3,000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가격은 어디야? 2,000원에서 팔면 되지. 제일 사준 사람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쉽게 정답은 요렇게고, 요런 막대 그래프여서 너희가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직선을 내가 그어줬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래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지. 그게 균형 가격이고, 제일 많이 팔려면 싸게 팔면 제일 많이 팔리지. 됐어? 오케이. A와 B에 대한 대화의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뭐 하냐니까 티켓을 반값에 샀대. 자, 근데 공연 안 보고 아르바이트 하면 시급 10,000원이고 5시간 일하는데 그럼 얼마 벌어? 50,000원 벌지. 적고 있지? 잠깐 기다릴게. 자, 볼게. 얘 B는 공연에 얼마까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30,000원이야. 30,000원 정도는 내고 갈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공연은 30,000원 정도의 만족감을 주는 거지. 최고. 근데 그래서 B가 공연 티켓을 구입할 때 판단한 공연 편익은 30,000원보다는 크다는 거지. 즉 30,000원보다 작은 29,000원만큼 만족을 준다면 안 보지. 30,000원 정도는 돼야 보는 거지. 그러니까 30,000원보다 크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 30,000원 정도 지불할 가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맞고 1번 가볼게. 공연을 관람하는 선택 편익이 D보다 적더라도 D 50,000원보다 적더라도 공연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편익이 50,000원보다 적으면 일하러 가야지. 이해돼? 공연 봐서 만족하는 만족감이 40,000원이야. 그리고 알바하면 50,000원 벌 수 있어. 그러면 알바해야 안 해? 하지. 왜냐면 만족감이 40,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니은을 기억하는데 기억은 옳은 것이지. 그러면 니은을 결정하는데 기억은 매몰 비용이다. 이건 이미 선택할 수 없는 비용이지. 이미 지나갔지. 샀지? 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쌤 근데 30,000원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니 30,000원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50,000원 벌 수 있는 알바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30,000원 돈 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D는 B가 공연 관람을 하기로 할 경우에 기회비용이죠. 그치? 그래서 공연 관람함으로써 이걸 못하니까 이거 포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막 이거 이래 되고. 자, D가 B 공연을, 얘들아 그럼 내가 이거 자세하는 게 이거 이렇게 낼 거거든. 이래 내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 이 문제는. 자, D는 B가 공연 관람하기로 할 경우 명시적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이죠. 그러면 공연을 관람할 경우 명시적 비용은 뭐야? 응? 여기 있잖아. 이게 명시적 비용이지. 실제 지불한 비용 30,000원. 이게 명시적 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명시적 비용이고 요거는 기회비용이죠. 신났네 신났어. 자, 가볼게. 좀 정리됐나? 자, 그 다음 한 커피 전문점은 커피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큰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해당 커피점 본사에서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한 것은, 자, 커피 수요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얘들아 이야기 한번 들어봐.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나?
나도 순간 생각 못했는데 왜 커피 탄력성인데 전자제품 가격이 왜 나오는 거지? 전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네. 맞네. 전체네. 나도 순간 지금 보고 나 깜짝 놀랐. 왜 전자인데 순간 전자도 아니지, 그치? 사람이 힘든가 봐. 전체인데 가볼게. 자,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거는 가격을 좀 올리면 그냥 다 안 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이럴 경우 가격 탄력성이 크면은 가격을 낮추면 많이 사 먹겠지. 조금만 가격을 낮춰도 사람들이 막 사 먹으니까. 이해되나?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가격 탄력성이 크면 가격을 높이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건지 기억나나? 뭐였지? 가격 탄력성은 뭐야? 서로 얼굴만 보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했으면 좋겠어. 응? 간단한 거지. 가격을 어떻게 변화시키냐에 따라 수요량 아니면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지. 근데 지금 문제는 수요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요량이랑 그냥 적은 거고, 즉 가격을 어떻게 변냐에 따라 그게 변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 낮췄더니 사람들이 추밥을 400원 깎아줬더니 애들이 막 더 많이 사 먹더라. 그럼 탄력성이 큰 거지. 근데 추밥을 400원 깎았는데 애들이 별로 안 사, 별로 변화가 없더라. 탄력성이 낮은 거지. 그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작은 것은 가격을 높이는 게 낫죠. 됐지? 자, 이거 문제 너무 좋은 문제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걸 다 외우는 게 얘들아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시험 보기 전에 외우거든. 근데 퇴직금이 비경상 소득으로 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외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비경상 소득을 뺀 나머지 게 다 경상 소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 꼭 외워줘야 돼. 이게 쉽습니다. 다 더하면 됩니다. 됐어? 왜 금액이 안 맞아? 50원이에요? 정답 몇 번 돼 있는데? 확인해봤어? 정답은 4번 돼 있는데 응. 근데 3번은 아닌데 응. 4번 하면은 3번이랑 3번 했는데 그럼 이거 잘못됐네. 3번 맞지 않아? 쌤 체크 잘못했나봐. 60이 됐으면 돼. 그래서 갑자기 4번으로 모르겠어. 4번 돼 있었나봐. 내가 이거 계산 안 해봤다 했잖아. 그냥 나 이거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면 1,050만원이니까 답지가 잘못된 거지. 아니, 순간 다이가 엄청 계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지. 자, 그래서 요렇고. 자, 총수요라는 거는 집이 쓰는 거, 기업이 투자하는 거, 그리고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빼면 우리나라 총수요지. 물건을 구매하려는 총수요. 당연하지 않겠어? 가게 기업 나왔으면 이거 찍으면 바보지. 이거 중에 하나겠지. 근데 설마 부채겠어? 당연히 저기 지출하면 수입인데 수입했으면 이해했는데. 아니 이거 2개 중인데 이거 3개 중에 찍으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논리를 돌려. 그냥 막 풀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돈을 벌면 그만큼 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게 수요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야 보면 되고. 그리고 이미 가게가 소비를 했는데 정부도 써야지. 그렇게 좀 문제 풀 때 그래 봐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생 원인은
결론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또 아니면 원자재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오르죠.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부품 이런 게 비싸져가지고 재료가 비싸져, 원재료가 비싸져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들은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경우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죠. 자, 돈이 풍부해지면 자, 돈이 풍부해지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율 하락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고, 이건 다시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싶지만, 이미 제품 가격 인상시키면 인플레이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기업이 더 생산을 안 하면 그만큼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돈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5번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주고, 나는 솔직히 이 문제 나는 좀 이건 틀린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별로였어. 나름 범위에서 많이 낸다고 냈는데 좀 별로였던 게, 자, 시장 경제니까 당연히 경쟁을 잘 하겠지. 효율적일 거고, 그리고 개인과 기업은 각자의 능력 따라 보상받겠지. 시장 경제니까. 자, B는 계획 경제인데 평등하고 공동체인데, 이럴 경우 국가 정책을 우선시 좀 하지. 약간 중국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중국도 평등하진 않아.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꿈꾸는 게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근데 국가 정책을 하고, 자, B 경우 개개인의 생산 동기가 강력하지 않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산당 하지만 북한이나 이미 중국은 공산당이 아니야 사실상. 왜냐, 공동 생산이 아니라 거기 가면 시장이 있고 마켓 있고 다 그렇거든. 걔들 이미 시장주의야. 좀 무슨 말인지 이해돼? C는 정부가 뭐 이럴 수도 있죠. 두 개 합쳐놨다고 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었고, 자, 이런 문제가 훨씬 좋죠. 이 문제가 좋았어 차라리. 다음에 한번 또 이거 국제수지 나오는 단원 있으면 그거 경제 골든벨 문제였지 않나? 2학년은? 국제수지. 네. 네. 이거 달라? 아니 문제는 다른데 국내수지. 외우라 네, 들을 것 같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문제나 쌤이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문제가 문제가 많은데 많은데 그래서 국내수지 쓰고 이겼다. 내가 금상이다. 네. 거기서 종에 녹음되고 있으니까. 자, 가볼게. 자, 경상수지라는 게,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뭐 이전수지 등이 있다는 거 맞는 말이고, 상품수지는 주로 상품 가지고 수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뭐 관광 이런 것도 다 서비스수지죠. 그 다음에 소득수지는 약간 이전 수지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소득 수지라고 여기는 이전 수지 따로 있지. 그래. 소득 수지는 이거는 수입 지출의 차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래 벌어오는 거 차이. 그건데 그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전 수지는 실제로 누가 뭐 있나? 아니야, 나 순간 깜짝 놀라서 뭐 귀신이라도 왔다 간 줄 알았어. 이전 수지는 어떤 거냐면 무상으로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경상수지엔 4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이런 거는 바로 자본수지죠.
그래서 금융수지, 자본수지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거. 거기에는 경상수지에 포함 안 된다는 거고. 자, 12번. 누진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층 사용하는 상품에 세금을 더 매기는 거. 그리고 상속세는 좀 내가 표현이 격하게 적었는데 부모 죽고 세금 내는 거. 좀 약간 부모 죽고 세금 내는 게 상속세지. 죽어야 돼. 우선 죽어야지 상속세야. 왜냐하면 죽기 전이면 증여세야. 근데 증여라는 건 꼭 부모만이 증여해 주는 건 아니지. 만약에 뭐 그럴 일도 없다 하면 너무 슬픈데 내가 너희한테 뭐 1억을 주면 그것도 증여세가 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야 되나? 그래서 무상이전 세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면은 증여세입니다. 세금 안 내고 싶으면 미리미리 좀 달라고 해. 1년에 조금씩. 진짜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래. 미리미리 줘야 돼. 엄마 아빠 미리미리 줘 이러면 한 대 맞을 수 있어. 근데 집에서. 자, 이러한 목적은 뭐냐면 부모님이 엄청 돈 많은 애들은 세금 내야 되겠지.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돈 많으면 증여세를 내니까 어느 정도 소득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지. 주로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자, 요거 효용이라는 거 있는데, 자, 한계 효용이라는 거를 만족감인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본 적이 있나? 이거 배워본 적 없지? 앞에 팀매경 없었는데 내가 그냥 하나 설명해 줄게. 경제학을 좀 약간 깊숙이 파고들면 한계라는 걸 좋아해.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한 단위가 더 증가할 때 더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야. 잠깐만. 자, 한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 내가 처음에 막 뛰었어. 막 엄청 달리기 하고 운동한 다음에 물을 처음에 한 모금 마셨을 때 만족감이 어떨까? 100%. 겁나 크겠지. 근데 그 다음 한 모금 마시면 80? 80%. 그런 식으로 물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나중에 물배가 찼어. 그러면 만족감이 생겨 안 생겨? 마이너스. 뭐야?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량을 늘리면 대부분 한계 효용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고기도 처음에 소고기 한 점 먹었을 때 맞지만 소고기 계속 미친 듯이 먹으면 느끼하지.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여기 적겠지. 한계효용이라는 거는 소비량 한 단위 늘렸을 때 증가하는 효용이야. 오케이? 내가 만족하는 효용. 그래서 무조건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자, 한계효용 체증이라는 거는 오히려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랑 반대인 거지. 하면 할수록 막 좋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한계효용 체감은 일반적으로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거. 일반적이지. 그 다음에, 그래. 이런 현상이 잘 없을 것 같잖아. 그치? 돈 쓰는 거. 남이 돈 줘서. 근데 돈도 쓰면 쓸수록 일반적으로 만족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 뭐 굳이 치면 사랑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자, 그 다음에 한계효용 불변이라는 거는 계속 똑같은 거. 그거겠지. 그러니까 100원씩 계속 주면 똑같은 효용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게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는 감소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환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 이게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웠죠. 자, A는 내가 늘 말하지만 수요가 감소한 겁니다. 왼쪽으로만 감소, 오른쪽으로 하면 증가인데, D는 수요니까 수요는 감소했죠. 그리고 B는 공급이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지. 자, 하나 가볼게. 자, 얘들아, 이거 하나씩 가볼게. 이거
옆에 거 지금 적어는 놨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그냥 느낌상 가봐. 너무 이거 보면은 또 머리 아플 수도 있는데 가볼게. 자,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오지. 이게 달러 공급이 주는 거고. 만약에 해외 투자가 감소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감소하면 공급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달러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지. 그래서 B의 경우가 아니라 A의 경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 필요하잖아. 네. 달러로 투자하는 달러로 바꿔서 투자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원화를 외국에 줘봐.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 미친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투자 감소하면 일로 가니까 A의 경우고. 자, 국내 이자율이 상승했어. 자,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외국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네? 우리나라 이자를 많이 줘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들어오지. 왜냐면 야 한국 가면 이자 많이 준대. 야 한국 가 돈 넣자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거지. 그게 지금 그래서 반대야. 우리나라가 이자를 지금 적게 주고 있거든. 미국이 훨씬 많이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래 되면? 우리나라 돈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외국 달러가 빠져나가.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 아. 외국 달러가 빠져나가는 거지. 그게 계속 심화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 IMF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자가 낮고 외국 이자가 높아버리면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진 않고 외국 달러가 빠져나가게 돼. 그래서 이거일 경우에는 이자율을 상승시키면 좋다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B의 경우가 맞습니다. B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 옳은 것이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체크한 거야. 정답은 두 개야. 뭐야? 선물인데 틀렸네. 가볼게. 들어봐. 그 다음 A의 경우는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감소하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자를 안 하면. 그럼 공급이 줄기 때문에 사례 없는 거고. 자, B의 경우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B가 맞죠. 근데 똑같은 거야. 이자율이 상승해도 공급이 되지. 그래서 정답은 두 개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봐봐. 이 사람은 이거를 생각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문제 냈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외국 돈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외국 달러의 수요가 감소했을 거야. 그래서 이건 A의 경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국내 이자율을 상승해봐. 그러면 국내 외국 돈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B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냈을 때 그냥 A의 경우만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B도 마치 국내 이자율이 상승해봐. 그럼 외국 돈이 들어오지. 그게 같은 거야. 투자가 증가하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이 아저씨는 그 생각만 하면서 문제를 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총수요보다 총공급이 많으면 기업이 생산량을 못 늘리지. 안 팔리는데. 그래서 나머지 안 팔리는 현상들 다 나오지. 그래서 15번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고. 자, 변동환율 제도에 대해 설명 옳은 거는 이 문제도 별로 안 좋았어. 그냥 대충 봐. 우선 다양한 금융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변동이니까. 그 다음에 극심하게 변동함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진다. 변동할 수는 있죠. 근데 뭐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건 나는 이건 좀 오바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변동환율제? 다 고정환율제하지. 근데 전 세계는 지금 다 변동환율제 하거든. 왜냐면 이 정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봐봐. 자,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해서 소득 수준이 향상이 가능하다. 이걸 두 개 다 고정이라 했는데 가볼게. 니은은 어느 정도 맞아. 왜냐면 고정이니까 좀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맞고. 자, 물가, 소득, 고용 면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오히려 고정이면 더 안정하지 않나? 오히려 변동일 때 약간 물가나 소득 고용면에서 불안정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썩 좋진 않아. 이게 그냥 세모였어 나한테는. 그래서 기역 니을이라고 하고 우선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자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가볼게. 자, 가격, 이 문제도 좋지 않았어. 가격이 가는 거, 상품 정도 전달하지. 비싸면 좋은 물건, 안 비싸면 안 좋은 물건. 그리고 소비의 유인을 제공하지. 어느 정도 가격을 딱 알려줌으로써 사람들 사게 하지. 그래서 너희 보면은 음식점도 가격이 딱 밖에 표시되어 있는 음식점이랑 표시 안 되어 있는 음식점이랑 어디에 우선 끌려? 그렇지. 어느 정도 유인하지. 아니면 뭐 네이버에도 요즘 다 떠 있잖아. 굳이. 그러면 거기 가지고 네이버에도 가격이 안 돼 있어. 그럼 좀 들어가기 그렇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 가격이 변함으로써 경제가 안 좋을 때 물가들이 좀 싸지잖아. 그럼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간 성장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렇고 자원이 분배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래서 굳이 더 완벽한 걸 따지면 기역,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런 측면도 있다는 거.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었다면 그걸 찍는데 우선 더 확실한 거는 기역, 니은, 리을이라는 거. 알겠지? 자, 이걸 문제를 억지로 내려면 이래 돼.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웠죠? 자,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니까 명목 GDP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160톤에다가 60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은 기준 연도니까 요거죠. 그래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은 기준 연도가 중요한 거거든. 거꾸로 했다고? 왜 거꾸로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야? 실질은 이게 기준 연도여야 된다는 거야. 왜? 4번이요? 정답 4번 아니야? 답지에 몇 번 돼 있었는데. 4번이요. 맞아. 이거 아닌가? 맞다고. 나 순간 내가 또 틀린 줄 알았어. 제가 틀렸어. 윤희, 내가 틀렸어. 윤희 왜 기운이 없어? 아니야? 그렇네. 어. 맞아. 오케이. 알겠어. 이거 나 안 했네. 이걸 안 풀었네. 4번이에요. 자. 야, 이건 너무 쉽네, 이거는. 그래,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지. 그래. 그래서 그냥 간단한 거지. 옛날에 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옛날에 분양가가 3천만 원이었대. 그때 그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지금 20억 하거든. 그때 3천 원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놨으면 얼마일까? 3천만 원 그대로 은행 통장에 넣어놨으면 3천만 원이겠지. 물론 이자가 붙었겠지만, 근데 음마 아파트를 샀으면 20억이 된 거지. 그래. 현금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공공재를 물어볼 때는 대부분 비경합성, 그 다음에 배제성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안 보여? 자, 그래서 위에 건 배제성, 밑에는 경합성인데 A는 두 개 다 아니니까 공공재겠죠. 왜냐하면 공공재의 특성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니까. 그래서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공공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 이건 뭐 특별할 거 없지? 어렵지 않지? 적어, 천천히 적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시장 실패 사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죠. 근데 쌤 긍정적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싶지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입니다. 외부 효과 자체는 다 시장 실패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주의자들은 딱 시장에 맞게 가격이랑 이런 걸 딱딱딱 주고받는 게 맞는 거지, 우연적인 막 이렇게 특별한 효과 이런 걸 싫다는 거야. 아니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거나 공급되지 못하거나 수요되지 못하는 걸 다 실패라 보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21번 됐고, 자 22번 똑같은 겁니다. 이제 쉽죠? 위에 거는 공공재 부족 사례고 밑에는 독점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독가점은 독점과 가점을 다 합치는 거고, 독점은 그냥 독점 시장만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시장 실패는 다 독가점, 가점도 포함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 실패는. 자, 그래서 B의 경우 당연히 자원 배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A의 경우 사회적 합의 있으면 해결 가능하고 무임승차, 공공재는 발생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하면 어느 정도 민간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치? B의 경우 수요 곡선이 곡시작 수요 곡선이라는 거. 왜냐면 독점이니까 딱 기업이 공급하는 만큼 수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쉬운 것보다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죠. 포피 마케팅 전략으로 1학년, 2학년 다 배웠습니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걸 포피를 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거는 금리를 내리고 통화를 공급해도, 원래 일반적으로 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내리면 막 시장에 돈을 풀면 시장이 막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워낙 저금리인 상황에서 이때까지 너무 돈을 풀었으면 돈을 더 푼다고 시장의 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잖아. 그래서 경제가 오래 좋았잖아. 주가도 올라가고. 근데 그 상태에서 돈을 더 푼다고 더 경제가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야. 이미 돈을 너무 풀었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죠. 그 유동성을 걷어들이려고. 자, 이럴 경우 이미 구축 효과가, 뭔가 돈을 풀어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은 투자를 미루게 되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어떤 거야? 계속 하락하는 거. 그렇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오히려. 이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거. 좋아 안 좋아? 물가 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지. 근데 미국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디플레이션 심해.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 공장이 다 줄도산해. 그리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디플레이션이 워낙 심화되면 그 물건을 갖다가 바다에 버립니다. 옛날에.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실제로 엄청 심화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심하게 벌어집니다. 왜일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전쟁이 쉽게 안 벌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올라가도 그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물건을 사줄 사람이 진짜 없다는 거야. 근데 디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거는, 디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재고가 엄청 많잖아. 그 재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팔아야죠. 폭력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이 전쟁이야. 전쟁은 정말 물건을 폭력적으로 소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한국은행이 원래 원하는 거는 2%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오히려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디플레이션, 오히려 물가 올라가면 그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 하겠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불안하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 자, 25번. 자, 이것도 기경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자, 시장 성장률이 높은 게 바로 스타트 사업이고,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지금 돈 많이 버는 게 현금 줬어. 캐시카우고 두 개 다 안 좋으면 개 같다는 게 딱 이 표시지. 개 같다 해서 도구고 시장 성장률 높은데 아직 그런 게 없는 거는 아직 뭔가 막 시장에 엄청 팔리지 않는 거는 퀘스천. 그래서 마크지. 그래서 물음표 사업이죠. 인공장비라든지 이런 게 퀘스천 마크.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 풀어볼게.